네, 안녕하세요. 주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이 삼성전자 이야기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단순히 우리가 미국장이 빠졌네, 월요일장도 위험하겠네, 이 정도로 끝낼 장이 아니거든요. 자, 오히려 지금은 왜 글로벌 증시가 빠졌는지, 그리고 왜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월요일장에서 겁먹고 던질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좋은 자리에서 나눠 담을지 이런 판단이 서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먼저 시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S&P가 빠졌고 다우도 좀 빠졌고요, 나스닥도 좀 밀렸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시장을 끌고 왔던 이 AI 반도체 기술주 쪽에서 굉장히 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AI가 끝나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서 빠진 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 하락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였냐면 바로 유가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엄청 튀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가 부담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유가가 올라가면 시장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다시 끈적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물가가 다시 부담이 되면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냐면요, 바로 채권 금리가 반응을 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최근 많이 올랐던 이 AI 반도체 기술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인데, 유가가 올랐고 물가 걱정이 다시 나왔고 금리가 튀었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이 AI와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락을 뭐 AI가 끝났다, 반도체 끝났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료가 죽어서 빠진 하락이냐, 아니면 유가와 금리 부담 때문에 시장이 한번 숨을 고르는 그런 하락이냐, 자, 이 둘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 후자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구간에서 시장이 유가와 금리를 핑계로 한번 쉬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삼성전자에 우리가 어떻게 또 연결해야 되느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맞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 월요일 장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장이 빠졌고요, 나스닥이 밀렸고 AI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외국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바로 매수로 들어오기보다는 한 번 더 주가를 눌러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 물량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쏟아졌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만큼의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눈에 띄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들을 던질까? 그냥 미국장이 좀 불안해서?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려고? 물론 이것도 있겠죠. 자, 근데 그 안쪽을 보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바로 외국인 파생 포지션입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흐름이 롱 포지션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바로 숏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콜옵션을 매도치고 풋옵션을 사들이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이 숏 포지션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되겠죠. 자,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 파생 포지션은 더 불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선물도 위를 막아요. 프로그램 매도로, 그리고 시장을 계속 흔듭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외국인이 또 파는구나, 시장이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또 겁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 외국인 매도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 파생 포지션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선물 평가 손익 어떻게 봤죠, 여러분들? 얼마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4,300억이 손실로 잡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손실이 결국에는요, 지금 1,400억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외국인들이 결국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던지는구나. 그래서 시장이 못 올라게끔 주가를 누르는구나. 이게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좀 대응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그렇다면은 계속 시장을 눌러줄 만한 물량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비중이 얼만큼 남아 있을까? 자, 요런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 외국인들 비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48.6%입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3월 말을 보게 되면요, 48.4%까지 외국인 비중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외국인들 비중의 한계치다. 더 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말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48.4%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결국에 비중을 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비중을 줄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이 48.69%예요, 여러분들. 비중이. 그러면 몇 프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맞아요. 지금은 이제 0.2%에서 0.3%밖에 삼성전자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비중을 거의 다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요, 나올 비중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월요일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월요일장에서 오전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주가를 또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 월요일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외국인들은 결국 저는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자, 우리가 48%가 아직도 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2013년도 10월 이후에 48%라는 외국인 비중이 찍혀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리 비중을 줄여봐야 48%가 한계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일반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비중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비중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월요일장부터 매수 타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고작 해봐야 30만원에서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요, 30만원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40만원, 5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을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정말 우리가 물량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월요일장에 무조건 몰빵해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서 들어갈 건데요. 한 5번 정도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매수 타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구간에서 5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무조건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혹시라도 내가 삼성전자를 미리 매도했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여기서 물량 모아 가셔야 돼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매수로 삼성전자 위기를 극복할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제가 아직 이 매도 타점을 안 드렸는데 이 매도 타점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될 건 무조건 매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중을 지금은 늘려 가셔야 되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정말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자, 우리 2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2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 나오죠.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역대급 실적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요, 지금 이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0만원, 5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제가 이 매수 타점을 완벽한 저점에서 드릴 테니까 자, 혹시라도 매수에 대한 고민 또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대표 라이브가 월요일날 오전 7시부터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을 이어갈 건데 자, 혹시라도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이 조금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대표 라이브하고 텔레그램방에 입장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분들은요, 뭐 입장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상단에 주대표 개인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 자, 9201에 6329번으로 여러분들은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주대표가 라이브 링크하고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주말 동안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링크 눌러서 들어와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 7시에 바로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셔가지고 대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장부터는 진짜 지금부터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을 우리가 매도가 아닌 매수로서 대응해 나간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아직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대표 라이브하고 텔레그램방에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주말에도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전에 또 7시 라이브 잊지 마시고 자, 라이브에서 얼굴 뵙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월요일 오전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